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트레이 터너가 결국 다저스를 떠났습니다. 워싱턴 시절의 동료였던 하퍼와 워낙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 출신이기 때문에 동부팀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터너는 필라델피아와 11년 3억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필라델피아는 13년 3억 3천만 달러의 하퍼와 11년 3억 달러의 터너, 두 명의 3억 달러 선수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3억 달러 선수 2명을 보유한 팀은 스탠튼과 게리콜의 양키스와 마차도와 타티스의 샌디에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평균 연봉이 2,727만 달러가 된 터너는 하퍼와 마찬가지로 3천만 달러 연봉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 기간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터너의 계약은 7년 2억 1천만 달러를 예상한 팬그래프와 8년 2억 6,800만 달러인 트레이드 루머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계약으로 시장에 남아있는 유격수들인 카를로스 코레아, 젠더 보가츠, 댄스비 스완슨도 예상보다 많이 좋은 계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터너와 나이가 같으며 조정 OPS 121과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6.32, 조정 OPS 131과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6.1인 터너와 비슷한 보가치가 어떤 계약을 받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CBA 타결 후 맞이하는 첫 스토브리그에는 FA 선수들의 몸값이 폭등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얼마 전 스트리밍 서비스의 지분 15%를 디즈니에 9억 달러에 판매하면서 구단당 3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 FA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터너의 계약은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역대 10번째 3억 달러 계약으로 유격수 계약으로는 10년 3억 4,100만 달러의 린도어와 14년 3억 4천만 달러의 타티스, 10년 3억 2,500만 달러의 시거에 이어 역대 4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격수 평균 연봉 순위는 1위가 3,410만 달러인 린도어, 2위가 3,250만 달러인 시거, 3위가 2,727만 달러인 터너, 4위가 2,428만 달러인 타티스이고 보가츠가 보스턴을 떠나게 될 경우 유격수로 돌아올 스토리가 바에스와 함께 2,333만 달러로 공동 5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레아와 보가츠가 2순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팬그래프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트레이드 루머스의 예상은 코레아가 9년 2억 8,800만 달러, 보가츠가 7년 1억 8,900만 달러, 스완슨이 7년 1억 5,400만 달러, 저지는 연평균 4,150만 달러에 해당되는 8년 3억 3,200만 달러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11년 이상 계약은 14년의 타티스와 13년의 스탠튼, 12년의 트라웃, 베츠, 훌리오 로드리게스, 11년의 완더 프랑코의 경우 FA 계약이 아닌 연장 계약으로 FA 계약은 딱 두 개인데요. 바로 하퍼의 13년 계약과 터너의 11년 계약으로 모두 필라델피아가 맺은 계약입니다. 하퍼가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시즌 전반기를 뛸 수 없는 필라델피아는 대표적인 공격형 유격수인 터너를 영입해 하퍼의 전반기 공백을 메우게 됐는데요. 하퍼가 돌아왔을 때 라인업은 1번 좌익수 카일 슈아버, 2번 유격수 트레이 터너, 3번 지명타자 브라이스 하퍼, 4번 일루수 리스 호스킨스, 5번 포수 JT 리얼무토, 6번 우익수 닉 카스티아노스, 7번 삼루수 알렉봄, 8번 이루수 브라이슨 스탓, 9번 중견수 브랜든 마쉬가 될 전망입니다. 하퍼의 가을 활약을 보면서 하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던 존 미들턴 필라델피아 구단주는 월드시리즈 진출에 고무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하퍼 계약 때 본인이 나섰던 미들턴은 지출 전문가인 돈브로스키를 데려온 후로는 더 신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페이롤이 2억 600만 달러가 된 필라델피아는 터너가 연평균 2,727만 달러, 하퍼가 연평균 2,538만 달러, 윌러가 2,360만 달러, 리얼무토가 2,310만 달러, 카스티아노스가 연평균 2천만 달러로 5명의 2천만 달러 선수를 보유하게 됐으며 슈아버도 1,950만 달러입니다. 2015년 대표 구단주가 되면서 바보스럽게 보일 정도로 돈을 쓰겠다는 의미로 스튜핏 머니라는 말을 했던 미들턴은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계약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하퍼의 13년 계약이 26세부터 38세 시즌을 보장한 반면 터너의 계약은 30세부터 40세까지를 보장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들턴은 하퍼, 리얼무토, 윌러의 연이은 성공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터너에 대한 우려는 30대 시즌을 시작한다는 것과 함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수들의 스피드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정말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는 FA는 파워가 강점인 FA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호세 레이에스와 자코비 엘스벌입니다. 하지만 터너가 다른 선수들과 다른 점은 29세 시즌이 된 올해도 데뷔 때의 스피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올해 터너의 스프린트 스피드는 상위 0.6%에 해당되는 30.3피트로 2015년 데뷔 시즌의 30.7피트와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스피드가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터너는 건강과 함께 지금의 스피드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준수한 활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너는 지난해 28개 홈런을 치고 올해 100타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원래 볼넷과 홈런이 많은 타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컨택과 스피드를 통해 많은 안타를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저는 2021년 7월 터너가 워싱턴을 떠나 슈어저와 함께 다저스로 왔을 때 슈어저가 다저스행에 신나했던 반면 터너는 다저스로 온 소감에 대해 슈어저가 기뻐해서 좋다는 말을 하는 걸 보고 다저스를 떠나겠구나 했는데요. 다저스는 결국 시거에 이어 터너까지 떠남으로써 새로운 유격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프리드먼 사장의 특성상 FA 시장에서 다른 유격수를 구하거나 유망주 손실이 일어나는 트레이드 영입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개빈 럭스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저는 송구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2루 수비도 아슬아슬한 럭스에게 유격수를 맡기지 않았으면 하지만 다저스는 일단 럭스를 테스트해보면서 엘비스 안드루스 같은 선수를 영입해 실패를 대비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다저스의 예상 라인업은 1번 우익수 무키 베츠, 2번 일루수 프레디 프리먼, 3번 포수 윌 스미스, 4번 지명타자 맥스먼시, 5번 중견수 트레이스 톰슨, 6번 유격수 게빈 럭스, 7번 이루수 크리스 테일러, 8번 3루수 미겔 바르가스, 9번 좌익수 제임스 아웃맨으로 다저스는 입단하게 되면 지명타자가 유력한 JD 마르티네스와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 떨어진 타선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마르티네스를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년 2천만 달러 계약이 확정돼 다저스에서 16번째 시즌을 보내게 된 커쇼는 내가 앞으로 뛰게 될 팀은 다저스와 고향팀인 텍사스 말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말로 돈에는 욕심이 없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양키스는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과 4년 연장 계약을 맺음으로써 캐시먼 단장이 2026년까지 이끌게 됐습니다. 1998년 2월에 부임한 캐시먼은 1997년 10월에 부임한 빌리빈이 오클랜드의 구단 고문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한 팀을 이끄는 단장이 됐습니다. 저는 양키스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해도 아버지처럼 화가 나지 않은 모양인 할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변화가 싫은 것 같습니다. 센과 코다이 영입전은 에인절스, 보스턴, 토론토로 좁혀지는 모양새이며 로비레이와 스티븐 매츠, 기쿠치 유세이까지 좌완 투수를 데려와 고쳐 쓰는데 자신을 가지고 있는 토론토는 앤드류 히니에게 오퍼를 넣었다고 합니다. 올해 벌랜더에게 거절을 당한 후 기쿠치를 영입한 바 있는 토론토는 이번에도 벌랜더 영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윈터미팅 소식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